그의 손길이 허리춤에 닿는 순간 지숙의 몸은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눌러왔던 갈망과 숨겨둔 감정을 한순간에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며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7시 아파트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강지숙은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조심스럽게 목을 좌우로 돌려보았습니다. 어깨와 목덜미가 돌처럼 굳어 있었죠. 20년간 책상 앞에 앉아 숫자와 씨름해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아프네. 지숙은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어깨를 주물러 보았습니다. 50이 넘어서는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몸매 관리만큼은 꾸준히 해왔던 터라 같은 나이 여성들보다는 훨씬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박민석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래. 스트레칭 좀 하려고. 민석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지숙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서먹해진 게 말이에요. 여보, 운동을 좀 다녀볼까 생각 중인데 어떨까? 세면대에서 양치질하던 민석이 거품을 뱉고 돌아보았습니다. 운동할 힘 있으면 그냥 자. 피곤하기만 할 텐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지숙의 가슴이 살짝 저렸어요.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숙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을의 부정적인 반응부터 보였죠. 그냥 몸이 너무 굳은 것 같아서 그래. 요즘 밤에도 잠이 안 와. 나도 회사 일로 머리 아픈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석은 말을 자르고는 다시 양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대화가 벌써 몇 년째인지. 7시 반 민석은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간단히 인사했어요. 먼저 갈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지숙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25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서먹한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지숙의 눈가에 아련함이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밤에 등을 돌리고 누워서는 먼저 잠들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여자고 원하고 있는데 결혼 초기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서로 손 한 번 잡는 것도 어깨에 기대는 것도 자연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민석은 그런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이 다가가면 피곤해. 당신은 너무 밝혀.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이런 외로움을 운동으로라도 풀어야겠어. 지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 답답함을 혼자 견디고 싶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굳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숙은 속상한 마음을 숨긴 채 회사로 향했습니다. 언니, 헬스장 알아보신다고 하셨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회사에서 후배인 수진이 건넨 것은 새로 생긴 헬스장 체험 쿠폰이었습니다. 지숙은 그 쿠폰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마 이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오후 지숙은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 앞에 섰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스카이라고 쓰인 간판이 세련되게 빛나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괜찮을까? 나 같은 아줌마가 여기서 운동해도 되나? 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대부분 20대, 30대로 보이는 젊은 회원들이 활기차게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몸에 딱 맞는 운동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게 움직이는 그들을 보니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체험 쿠폰 받아서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트레이너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몇 분 뒤 상담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운동선수 체형이었어요. 그런데 운동복 차림인데도 어딘지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이재준입니다. 재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지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었거든요. 강지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 오셨죠?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상담실로 들어가실까요? 재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지숙은 그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어떤 운동을 해보고 싶으세요? 사실 몸이 너무 굳어서요. 목이랑 어깨가 자주 아프고 전체적으로 근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재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체형을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 있는 자세를 좀 볼게요. 재준이 지숙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자세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지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받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무릎도 한번 굽혀보세요. 이렇게. 재준이 시범을 보이며 설명할 때마다 그의 시선이 정직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숙을 하나의 인격체로, 한 명의 여성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몸매 관리는 정말 잘하셨네요. 아름다운 선이에요. 운동 조금만 하셔서 근육량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준의 칭찬에 지숙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게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그냥 트레이너일 뿐인데. 지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속 설렘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쪽으로 따라와 주세요. 재준을 따라 운동 공간으로 나온 지숙은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이 새로웠거든요. 30분간의 가벼운 운동이 끝난 후 지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나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런 설렘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지숙은 두 번째 개인 트레이닝 시간에 맞춰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을 여러 번 들여다보았어요. 화장을 가볍게 하고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나왔죠. 본인도 모르게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뭘 이렇게 꾸미고 나온 거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론 재준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숙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재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좋아요. 지난번 운동하고 나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오늘은 코어 운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재준이 매트 위에서 동작을 시범 보였습니다. 플랭크 자세였는데 지숙이 따라 하려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허리가 너무 올라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준이 지숙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지숙의 허리를 양쪽에서 부드럽게 잡았어요. 여기 힘 주셔야 돼요. 이 근육들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재준의 손길이 지숙의 복부와 옆구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동작을 교정해주는 자연스러운 터치였지만 지숙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손길에 몸속 깊은 곳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지? 지숙은 혼란스러웠어요.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재준의 손길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좀 더 배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재준의 손바닥이 지숙의 아랫배 근처로 내려왔어요. 그의 숨결이 가까이 와 닿았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숙은 눈을 꼭 감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이제 괜찮네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재준이 지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준도 순간 당황한 듯 보였어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까요? 재준이 먼저 시선을 돌렸지만
목소리가 전보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운동은 계속되었어요. 스쿼트 자세를 교정할 때도, 스트레칭을 도와줄 때도 재준의 손길이 지숙의 몸 곳곳을 자연스럽게 터치했습니다. 매번 지숙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짜릿한 감각을 느꼈어요. 작은 동작마다 재준의 숨결이 가까이 와닿았고 그의 손이 잠시라도 떨어지면 아쉬움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스킨십에 약했나? 그런데 이젠 너무 쉽게 무너지는구나. 50분간의 운동이 끝났을 때 지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편에게서는 외면당했던 여자로서의 갈망이 재준의 손길 하나하나에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숙은 인사를 하고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에 와서 지숙은 다시 그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재준의 따뜻한 손길, 가까워진 얼굴, 마주친 눈빛. 혼자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로부터 2주일 후 토요일 저녁, 하늘에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우산을 챙겨 들고 헬스장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개인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재준이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봬요. 집중적으로 운동해 보시죠라고 제안했거든요.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비 때문에 예약을 취소한 회원들이 많았는지 텅 비어 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의 매니저도 일찍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재준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넓은 헬스장에는 정말 그들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네요. 지숙은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둘만 있다는 상황이 어딘지 설레면서도 긴장됐거든요. 그럼 오늘은 집중적으로 코어 운동을 더 해볼까요? 저쪽 스튜디오가 더 넓으니까 거기서 하시죠. 재준이 가장 안쪽에 있는 빈 스튜디오를 가리켰어요. 거울로 둘러싸인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지숙은 더욱 긴장됐어요. 사방이 거울이라 어디를 봐도 재준과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밖에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재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어요. 지숙도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어보세요. 옆구리 스트레칭이에요. 지숙이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재준이 뒤에서 그녀의 자세를 확인하며 다가왔어요. 거울을 통해 서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기울여 보세요. 재준이 지숙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각도를 조절해 주려던 순간이었어요. 균형을 잃은 지숙이 뒤로 살짝 기울어졌고 재준이 황급히 그녀를 받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재준의 손이 실수로 지숙의 가슴을 제대로 움켜 잡아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재준이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빼려 했지만 지숙은 여전히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어요. 괜찮아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재준을 마주 보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재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숙도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순간 재준의 입술이 지숙에게 닿았어요. 아주 순식간이었어요. 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재준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머무는 동안 지숙의 몸 안에는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선을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이 한순간에 터져나왔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숙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재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따뜻함에 더 기대고 싶었습니다. 밖에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스튜디오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금지된 감정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두 사람이었어요. 재준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지숙의 어깨에 떨어졌어요. 그 작은 감촉에도 지숙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고 스튜디오 안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재준이 지숙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사막에서 단비를 만난 것처럼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숙 씨. 재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숙을 아주 깊게 품었습니다. 지숙은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몸을 맡겼습니다. 억눌렀던 욕망이 터져나오듯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눴어요. 지숙의 손이 재준의 넓은 등에 닿았고 재준은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텅 빈 스튜디오 안쪽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에 젖으며 금지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숙은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갈망이 채워지는 순간을 느꼈어요.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재준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이렇게 미치도록 원할 수 있는 여자구나. 하지만 동시에 집에서 등을 돌리고 잠든 남편 민석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25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서 있는 자리. 묘한 씁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떨어졌을 때 거울 속에는 상기된 얼굴에 그들이 비쳐 있었어요. 재준의 눈빛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금지된 관계라는 자각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감정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밖에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스튜디오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만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뜨거웠던 그 토요일 밤 이후 지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에서 남편 민석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을 때 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재준과의 그 순간을 되새겼어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 때로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때로는 그 따뜻했던 감촉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마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어요. 수요일 오후 지숙은 다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재준과 마주치는 것이 어색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숙 씨. 재준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숙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운동을 시작하려던 그때 재준의 스마트워치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숙이 우연히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트 예진. 지숙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예진?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가? 재준이 급하게 손목시계를 가렸지만 지숙은 이미 봐버린 후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운동 집중해서 해볼게요. 지숙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이었어요. 스스로 애써 모른 척하려 했지만 가슴속 불안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가는 길에 지숙은 헬스장 게시판을 지나쳤어요. 거기에는 다음 주말에 열릴 커플 챌린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참가자 명단을 훑어보다가 지숙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이재준, 서예진.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 역시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속으로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재준에게 자신은 그저 수많은 고객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설렘 대신 찜찜한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감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 민석을 봤어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더 큰 허무함이 몰려왔어요. 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민석은 지숙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계속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사도 눈빛 교환도 없었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지숙은 조용히 민석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지 모르겠네요. 재준이 있어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었구나. 지숙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재준에 대한 죄책감과 민석에 대한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했던 건 이런 관심과 애정이었는데 그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했던 거죠. 그날 밤 지숙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준의 따뜻했던 손길과 예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헬스장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커플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연인이나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 경연대회였어요. 지숙은 평소처럼 개인 운동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 행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여러 커플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준과 서예진이었어요. 서예진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몸에 딱 맞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광고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느껴질 만큼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파트너와 함께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재준과 예진이 나란히 서서 동작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허리를 잡아주고 웃으며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본 순간 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다는 건 정말 오래된 연인이구나. 재준이 예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예진이 그에게 기대어 웃는 모습은 완전히 연인 그 자체였어요. 지숙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숙은 라커룸으로 향하려던 재준을 구석에서 불렀어요. 재준 씨, 잠깐만요. 재준이 돌아봤을 때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지숙 씨. 여자친구가 있었네요. 지숙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오히려 재준이 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재준이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정리 중이었어요. 예진이랑은 정말 오래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당신을 만나면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재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숙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지숙 씨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누군가의 정리 중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몇 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재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숙의 말이 맞았거든요. 물론 저도 잘못했어요. 결혼한 몸으로 이런 감정을 가진 것도 잘못이고 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배신감과 허무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바보 같았어. 재준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지숙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개인 트레이닝 말고 그룹 수업으로 바꾸겠어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지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지숙은 계속 자책했어요. 남편이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도 잘못이었고, 그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나만 바보였구나. 지숙의 마음속에는 깊은 허무함만이 남았어요. 그토록 간절했던 설렘도 여성으로서의 자존감도 모두 허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헬스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지숙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또다시 등을 돌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 민석을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민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나 외로웠어.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민석이 당황하며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당신이 자꾸 피하니까 나도 흔들렸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흔들렸다고. 지숙이 울면서 고백했을 때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지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한테. 그 사람한테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았어. 오랫동안 당신한테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으니까. 민석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그래, 미쳤었어. 하지만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여자로 안 봤잖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남처럼 살게 됐는지 생각해봐. 지숙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숙은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어요. 민석은 평소보다 더 늦게 퇴근했고 지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민석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보자. 지숙이 놀라서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며칠간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나도 잘못했어. 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나 봐. 민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부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나이 50대 중반의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상담사의 질문에 지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대화도 거의 없고 스킨십도 없고.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와서는 피곤해서 아내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그게 잘못인 줄 몰랐는데.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감각 대화라는 걸 해보시겠어요? 매일 10분간 손만 잡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요? 민석이 어색하게 물었어요. 네, 스킨십이 단절된 부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때 지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아직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요. 스킨십이 제게는 숨 쉬는 거와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몇 년째 저를 피하고만 있었잖아요. 민석도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난 피곤해서 회피했지만 사실 당신을 잃는 게 제일 두려웠어. 그런데 내가 너를 밀어내고 있었구나.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소통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민석이 처음으로 지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달라질게.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어요. 상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매일 10분씩 손을 잡고 대화하는 감각 대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번 토요일 저녁 거실에서는 전과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숙과 민석이 러그 위에서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아야, 허리가 너무 굳었네. 민석이 웃으며 몸을 펴려다 찡그렸어요. 그러게, 운동 좀 하자고 했을 때 들었어야지. 지숙도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랜만에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반응했네. 민석이 반성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함께하면 되지. 지숙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였어요. 상담사가 권해준 감각 대화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지숙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김 과장이 승진 발표가 났어. 그런데 난 별로 부럽지 않더라. 요즘은 집에 일찍 오는 게 더 좋아. 민석의 고백에 지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요즘 헬스장 그룹 수업에 나가는데 다른 아줌마들이랑 운동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 전에는 혼자서만 끙끙거렸는데. 그래, 다행이네. 나도 가끔 같이 가면 안 될까? 민석의 제안에 지숙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같이 갈 거야? 응.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로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수가 사실은 나도 너를 원해. 그동안 표현을 못해서 미안했어. 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응.
그동안 피곤하다는 핑계로 너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민석이 지숙의 뺨에 손을 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침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이 더 컸어요. 침실의 부드러운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랜만에 깊은 부부관계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지숙은 환하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이제야 다시 우리 같아. 채워지지 못해 방황했던 갈망이 결국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숙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정 원했던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지숙도 남편에게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몇 주 후 지숙은 헬스장에서 재준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지숙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때는 바람에 흔들렸지만 진짜 사랑은 곁에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숙은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석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보니까 예뻐서. 지숙이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50이 넘어서 다시 찾은 부부의 사랑이었어요.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는 어느새 당연함이라는 공기가 자리 잡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설레고 싶은 여자, 나이를 먹어도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익숙함 속에 서로를 소홀히 했지만 다시금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며 회복해가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소중한 배우자와의 추억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부부에게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